수업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도형과 선을 이용한 상호 표시에 관련되어진 항목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연출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여기 앞에서는 이제 도해를 이렇게 연계해서 그 1단계 그 키워드를 추출을 하고, 처음에 2단계가 이제 그 도해 패턴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죠. 도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키워드 추출과 도해의 패턴을 적용을 시킨 것을 이제 디자인화 시켜하면 이런 형식의 유형이 만들어지듯이, 이거를 이제 반복되어서 여러분들과 형태의 유형을 했는 것처럼, 자, 도해와 선을 이용해서 상호 관계를 표시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봅시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게 독립기단 개념이 된 거죠. 독립관계. 그렇다면 이거를 이게 화살표로 하면 이제 상호관계가 되고, 이 양쪽으로 상반관계, 반대되는 부분들이 가고, 또 표시를 화살표로 하면은 순서에 대한 부분으로 상호관계가 존재가 되는 거죠. 자, 독립, 상호관계, 상반관계, 순서, 이렇게 그 표시의 화살표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속관계에 관련되어진 도표 형식을 한번 봅시다. 자, 이 도표 안에 대소와 관계처럼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 안에 포함되고 소속되어 있다라는 개념의 접근에 종속관계 형태의 유형을 보이는 도표이고, 자, 여기에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밖에다가 전내졌을 때는 이제 확대의 개념이 접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거꾸로 역으로 화살표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축소에 대한 개념의 존속관계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판례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복관계, 그러니까 A와 C와 B의 중복관계. 그러니까 이런 도표들에 대한 개념, 이걸 벤 다이어리움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적용을 시키면 아주 적절한 환경이 된다는 걸. 이번에는 이제 그룹에 관련된 부분을 봅시다. A시의 전체 시민은 991만 명이고, 이 안에 12,000명의 골프, 75,000명은 테니스, 양쪽 다 적용시키는 부분들은 5,000명, 이런 식으로 적용시켜진다는 겁니다. 양쪽 다 하지 않는 사람은 82만 8천 명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하면 한눈으로 그 현재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명확하는 거죠. 다 같이 하는 사람, 따로따로, 그 다음에 하지 않은 사람, 이런 개념으로 이 현재 이 중복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그룹의 관계에 있어서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등관계에 대한 개념이죠. 우리가 그 마케팅에 4H, 4P, 4P 뭐 이렇게 나누죠. 4P로 나눠주는데, 대등관계의 직선적인 개념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격, 뭐 장소, 뭐 프로모션, 뭐 이런 개념의 마케팅에 대한 4P의 형태의 유형을 대등관계로, 그러나 대등관계이긴 하지만 또 상호 보완관계로 같이 연계하는 것이다. 해서 직선으로 연결해줘요. 직선. 그러니까 서로 오가고 있는 직선으로 개념으로 얘기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인과관계의 개념이 접근의 화살표예요. 99%와 1%를 형성했더니 화살표. 인생의 성공이 된다. 조만간에 이제 여러분들 3교 시체 때 이제 기획서 하나를 보여볼게요. 물론 이제 그게 잘 된 거인지는 여러분들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 항목들을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것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게 이제 현재 우리가 영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 하나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 보게 되면 굉장히 익숙하고 또 괜찮은. 자, 일반적인 도의 유형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일반적인 도의 유형을 보면, 자, 공통으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제휴 및 교류 관계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 그러니까 이 RGB라는 그
그 조명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할 때 RGB를 설명했죠. 사이언스 옐로우, 나중에는 백색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에 포인트되어 있는 것들은 이걸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들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이제 전개와 예측에 관련된 부분들의 전개와 예측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 순서적으로 화살표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물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의 관례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만 순서대로 진행되어지는 것과 앞으로의 예측되는 것과 그 다음에 전개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이에요. 지금 이게 시계 돌아가는 방향. 이게 반대로 되면 역순으로 돼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받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는 체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성장이나 상승 같은 느낌을 바라봅니다. 성장, 상승. 그러니까 목표나 구성의 단계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목표나 상승. 그 이제 이렇게 뭐 똑같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달한 건 아니고 이러한 느낌으로 가면 지금 현재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뭐 이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순환과 주기에 관련된 부분들. 아까 첫 도입 부분에 도의 패턴 유형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사용되었던 항목들이죠. 자, 보시죠. 이렇게 원형으로 서로 순환되는 항목들. 자,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직각 개념의 접근과 대등관계 형태의 유형에서 서로 오고 가고는 있지만 다른 개념의 접근이죠. 유연성이 좀 덜하다고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유연성이 강한 도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의 형태의 유형의 시각 디자인 형태의 유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는 이제 조직도라든지 하위 체제에 대한 그룹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죠. 확산이나 하위에 대한 분류. 그러니까 한 조직을 하나 형성시켜 놓으면 그 조직에 의해서 밑으로 계속 이뤄진다는 그런 형태의 유형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위치나 단계 개념의 접근인데 마케팅에 대한 분석, 뭐 그 다음에 위치, 구분, 이런 식의 형태의 유형, 또 뭐 이게 그 인도의 카이스트 제도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이죠. 제일 상위 그룹에 있는 그 계급과 맨 하위에 있는 계급들을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유형으로 만들어 놓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거꾸로 되거나 이래 되면은 이제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뭐 잘못되는 부분들 맨 마지막 꼭대기는 이제 왕이 존재하겠죠. 여기는 이제 최하급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마케팅 분석이나 위치나 구분해서 많이 사용되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제 도형에 대한 유형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도형의 유형들을 이렇게 했죠. 도형의 유형들을.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색깔에 대한 선택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선택. 청중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색깔을 선택을 해야겠죠. 뭐 그게 뭐 색깔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객관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색깔의 개념은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객관적인 게 맞는 것 같죠. 빨간색이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옛날 설명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빨간색이다라는 의미와 이쁘다라는 의미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빨갛다. 빨갛다는 어떤 느낌인 거죠? 명확하잖아요. 색깔은 주관적이 될수록 객관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느끼는 거는 주관적이겠죠. 근데 사과가 이쁘다.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죠. 어느 사람은 안 이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뭐 그런 개념의 접근인데 사과가 파랗다. 근데 이쁘다. 또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청중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색깔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봤는 얘기죠.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정열적이다.
열정적이다. 뭐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빨간색을 지정하겠죠. 아, 시원한 느낌을 받고 싶다. 무슨 색이겠어요? 당연히 파란색이겠죠. 그렇게 그 주제와 부합할 수 있는 색을 선택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뭐 관공서 아니면은 뭐 엔터테인먼트를 활용하는 방법, 깔끔한 이미지, 뭐 이러한 주변 환경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깔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원색이라고 하죠. 빨주조 파남보 이렇게 원색을 사용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강렬한 것들이 존재하게 하겠지만 어떻게 따지고 보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렬은 오히려 부강렬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렬과 아주 순한과 여기서 말하는 순한의 개념은 원색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색을 섞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색이 파란색이다 하더라도 파란색을 얇은 파란색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색깔이 더 여려지니까 청중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파란색이 적용이 됐을 때는 그게 집중돼서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그거를 대비의 개념인 거죠. 청중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색과 연계한다는 개념이죠. 연계. 어울린다 라는 측면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쉽게 필요를 느끼지 않는 색감. 그러니까 어떤 색깔이 그럴까요? 빨간색들은 대체적으로 좀 피곤한 감을 빨리 느끼긴 하겠죠. 대체적으로 원색이 좀 정열적인 강렬함이 지속되면 빨리 피로가 올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장시간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는 색.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주세요. 녹색 계열이겠죠. 녹색 계열. 왜 녹색 계열이 장시간을 보아도 실증을 하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받을까? 어떤 생각일까요? 이건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왜? 색에 느끼는 감정은 주관적이니까. 그렇지만 주관적 안에 객관성을 찾는다는 거죠. 객관성의 기능은 어떤 느낌이냐면 객관성의 느낌은 내가 느끼고 내가 편안하고 하는데 이것을 100명 중에 80명이 느리고 20명이 못 느린다 그러면 80명이 객관적인 거죠. 근데 20명은 객관적이 아니냐? 객관적이 않진 않고 그것도 객관적이긴 한데 소수이기 때문에 주관적에 가까울 수도 있죠.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 기준은 뭐 달리 접근이 될 수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의 표현의 환경들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또 한 화면에 3가지 이상의 색깔은 제한해서 사용해야 된다. 색깔이 막 남자 3개 이상 막 분리돼서 막 나온다. 부담스러운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색감은 비슷한 색깔에 강약 조절의 개념을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 강조하면은 강한 색깔, 낮으면 낮은 색깔,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전달이 되어지면 아주 나빠지 않는 좋은 색깔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목을 달아보자.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 한번 봅시다.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 생각해봅시다. 제목을 달아봅시다. 자, 대막은 정보에 의해서 제목이 달아지면 매칭이 될 수 있다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대미 수출량의 추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토픽에 대한 제목이요. 토픽. 제일 헤드라인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의 개념. 그러면 이제 주제 제목이에요. 주제 제목.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목은 저 얘기 하고 싶구나.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은 궁금해진단 말이죠. 수익이 어떤데? 그럴 때 정부의 의미의 개념으로 주제를 가진 거죠. 대미 수출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럼 너의 의견은 어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목의 주제로 끝나버리면 정보 전달로서 그냥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고
기사거리에 불과할 뿐인 건데 재미 증가 대책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적절한 제목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추세가 있다, 감소 추세, 뭐 이렇게 하든지 증가 대책이 요구됨, 뭐 이런 데 접근. 제목을 그런 식으로 달아주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픽과 차트를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픽에 대한 차트, 그래픽과 차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 통상적으로 원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죠. 원 그래프. 전체 각 모형의 기여도에 따라서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투표처럼 가장 무난한 것들이죠. 이거는 지금 2D의 경우인데 뭐 3D 같은 입체 형태의 유형의 원형의 그래픽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좀 더 적극적인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편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이건 이제 비교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더 명확하죠. 때에 따라서는 이 목표값이나 순위를 비교할 때 많이 사용되는 거죠. 순위를 비교할 때, 목표값이나 순위를 비교할 때. 그 다음에 원형은 그러면 뭐였었냐? 전체의 기여도를 보여줄 때, 여기는 목표값에 대한 그 부분을 할 때, 뭐 이렇게 보여진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 그래프의 경우는 시간이나 항목에 따라서 보여주는 데 주로 사용되어진다고 해요. 항목이나 밑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인들은 이제 동부나 서부, 북부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좌측은 1, 3, 4, 5, 6, 7, 8, 100은 퍼센트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차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인데, 차트. 자, 차트를 이렇게. 자, 정보의 흐름에 맞춰서 분류를 시키고 데이터를 열정적으로 읽고, 그러니까 인간의 움직임이나 작업의 공정 과정들에서 사용되어지거나, 그 다음에 과학적인 근거나 아니면 그런 형태의 유형의 기계 문명에 대한 순서를 나타내는 도표로 문제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개념이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스타트. 접속한다, 로그인한다, 고객이다, 그 다음에 연결릭을 접속한다, 자동으로 하는 것인가, 여기 환경에는 뭐 사이트 트윗들, 환경, 뭐 URL에 연결한다, 뭐 이런 형태의 유형으로 이제 그 정보의 흐름도나 이런 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형태의 유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직에 대한 차트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많이 평범하고 너무 흔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거라 나는 거꾸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입체감을 형성을 시켰다든지 뭔가를 더, 그러니까 각 기업이나 조직에 관련되어진 부분을 유용한 차트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도형의 차트인데 제품의 위치나 기능, 원리나 시각을 보여주는 데 용하게 사용하는 차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조직의 차트, 도형의 차트 쭉 빼서 이렇게 쭉 빼서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간트 차트라고 일정 작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차트. 아이디, 작업명, 기간,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10월 뭐 이렇게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상황 분석, 목표 설정, 전략 결정, 계획 수립, 실행 평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차트. 통계에 의해서 나타내어지는 게 그림의 차트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A사의 남녀 직원의 구성비가 5대 3.5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설득력은 뭐 있긴 하겠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같겠지만, 좀 더 그림이 안 이뻐서 지금 느낌이 안 온 것 같은 느낌이 받기도 해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 차트. 좌표 차트를 많이 사용하죠. 또 시장 분석의 소비자 분석 뭐 할 때, 아니면은 그 위치의 상황 분석. 내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3교 시작 때는 이제 영화 계획서를 하나 쫙 보여줄게요. 보여주면서 그 차표의 도표가 뭐뭐가 사용되어져 있고 어떻게 사용되어져 있는지를 설명해 가면서 한번 보여주는 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도표를 어떻게 사용되어져 있는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차트별 형태의 유형도 있지만, 요즘엔 PPT를 만드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많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이제 PT 그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듣고 심사를 많이 다니는데, PPT를 준비해서 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보면 시청각의 형태의 유형 중에서 영상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물론 나도 영상 깊지만 가장 빨리 와 닿는 거는, 지금 차트 같은 분위기나 여러 환경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처음에 도입 부분에 스타트가 딱 되면 사람들이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더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언어적으로나 도표나 차트를 보여주지만, 어느 일정 기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지루해가면서 생각이 많아요. 다른 것도 보게 하려고 하고, 옆에 있는 거 다른 거 보고 싶어. 왜냐면 집중력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뭐 한 3분이나 5분 타임 될 때 동영상 영상물을 하나 쫙 보여주면 집중력 또 몰리게 될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건 나쁘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차표 도표들은 그러한 지루한 감들을 최소화 시켜주는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고가, 저가, 혁신적, 보수적, 세분 시장 A와 그 다음에 세부 간시장 B, D, C를 이렇게 분석했더니 이런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죠? 목표, 결정 과정,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위치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위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차트. 가로와 세로축의 형태의 유형을 나눠줌으로써, 여기는 인터넷에 대한 태도, 여기에는 인터넷에 대한 이용 장소, 그랬더니 콘텐츠와 기술력이 나눠지고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가정에 대한 책임 일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셀이죠. X, E, Y를 차지하는데 그 위치별로 그 상황을, 사실 이런 건 되게 어려운 환경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PPT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시청각에 대한 계획들을 설명을 한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뭐 프레젠트의 성공률은 시청각의 도구를 활용했을 때 67%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발현이 된다. 그리고 도해화 시켰을 때 키워드를 축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키워드가 형성이 되면 도해 패턴을 적용시키고, 이거를 이렇게 믹스 시킨다는 개념을 접근. 그 안에는 이제 이렇게 도표 확률을 독립, 순서, 상반, 상호, 확대, 그죠? 중복 관계, 그룹 관계, 그 다음에 대등 관계, 그 다음에 공통으로 특성에 대한 도해, 순서 진행 형태 유형.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항목들은 색감 선택, 그러니까 PPT를 만들 때 많이 적용시켜서 하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적용시켰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교시차 이렇게 그 도표의 그 시청각 계획에 대한 PPT에 대한 이론적 측면 접근을 했고, 자, 잠시 쉬었다가 3교시차 때는 이제 그 영화 기획서를 샘플링으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켜져 있고 어떻게 그 느낌이 왔는지를 실제 형태의 유형이 적용되어진 항목들을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2교시차 때 다시 뵐게요.